아이가 혼자 잘 놀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자니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 같이 놀자니 피곤하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반응 육아가 좋다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리액션 해줘야 할 것 같고, 잠시라도 핸드폰 보면 나쁜 아빠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부모가 너무 열심히 반응해주는 게 아이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현대 정신분석학의 거장 도널드 위니캇의 이론을 통해 왜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게 최고의 육아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지금 14개월인데요. 돌이 이제 막 지나고 조금씩 걷기도 하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탐색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자서 놀기 시작하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옆에서 뭔가 늘 놀아줘야 하고 반응해줘야 되고 책을 읽어줘야 되고 아이가 계속해서 저의 반응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요즘에는 신기하게 혼자서 잘 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혼자서 잘 노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의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반응 육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또 충분히 놀아주고 자극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 육아를 조금은 오해해서 항상 아이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 아이가 혼자 놀 때도 하나하나 다 반응해줘야 한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도 옆에서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잠시라도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 또 부모로서 어떤 죄책감 같은 게 들기도 하고요. 저는 간혹 그런 마음들이 좀 종종 들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위니캇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위니캇은 아이에게 부모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정반대입니다. 먼저 아이에게는 크게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흥분된 시기와 고요한 시기. 이 흥분된 시기는 아이가 우리에게 뭔가 반응을 원하는 때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안아달라고 하거나 놀아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보여주고 싶거나 이때 부모가 할 일은 아이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위니캇은 이걸 대상으로서의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죠. 마치 거울처럼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울면 달래주고 손을 뻗으면 잡아주고 뭔가를 보여주면 와 대단하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응 육아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니캇이 말한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으로서의 부모라고 불렀는데요. 아이에게는 흥분된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한 시기도 있다는 거죠. 조용히 뭔가에 몰입해 있을 때 블록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림책을 혼자서 넘기거나 장난감을 유심히 보면서 움직여 보거나 할 때가 바로 그런 고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뭘 해야 하냐? 위니캇의 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피사체 하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피사체는 선명하게 보이면서 배경은 약간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 배경이 사라지진 않고 뿌옇게라도 보이죠. 마치 부모가 그런 배경처럼 아이의 옆에 있기는 하지만 선명하게 드러내거나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조용히 자기 세계에 빠져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뭐해? 같이 놀까?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라고 하면서 끼어들지 않는 것. 위니캇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요구하지 않는 존재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이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찾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지만 찾지 않을 때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위니캇은 이 두 가지를 번갈아 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요즘 흔히 말하는 반응 육아의 상식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죠. 물론 반응 육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위니캇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매 순간 마치 강박적으로 우리가 아이에게 반응해줘야 한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위니캇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가 고요하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부모가 계속해서 개입하면 오히려 아이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뭔가에 몰입하는 경험, 자기 속도로 세상을 탐색하는 경험, 이게 위니캇이 말하는 참자기, true self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작이라는 개념은 위니캇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건 나중에 별도의 콘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매 순간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찾을 때는 반응하고 찾지 않을 때는 가만히 때로는 곁에 있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요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위니캇은 아이가 부모 곁에서 편안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혼자 있는 거거든요. 위니캇은 이걸 설명하면서 I am alone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진짜 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혼자만의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경험을 어린 시기에 반복적으로 해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 것, 혼자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게 다 어린 시절 부모 곁에서 편안하게 혼자 있었던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위니캇은 본 거예요. 반대로 이 경험이 부족하면 혼자 있는 게 불안하거나 외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배우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아이가 혼자 놀고 있어도 뭔가 계속해서 내가 반응해줘야 될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놀아줘야 할 것 같고 또 좋은 놀잇감을 또 제공해서 아이가 더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놀 때 저 혼자 뭔가 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위니캇이 말한 바로 이 환경으로서의 부모가 되어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저의 이런 부담감과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가 혼자 놀고 있으면 뭔가 애써서 더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면서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가끔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거든요. 그럴 때는 웃어주고 또 저한테 뭔가 건네주려고 책을 이렇게 주거나 장난감을 주려고 손짓을 하면 그때 반응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 혼자서 놀게 되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고요. 정리하자면 위니캇이 말한 좋은 부모는 24시간 항상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놀아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찾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웃어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함께 해주면서 반응하지만 아이가 찾지 않고 조용히 자기 세계에 빠져서 혼자 놀 때는 오히려 가만히 곁에 머물러 주는 거, 그게 바로 환경으로서의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라는 뜻은 아니겠죠.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놀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아이가 부르면 언제든 반응할 수 있는 상태.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대기하고 있듯이 아이가 부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상태. 하지만 부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혹시 저처럼 아기가 혼자 잘 놀고 있을 때 뭔가 더 해줘야 하나? 라고 하면서 불안하셨던 분들, 부담 느끼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가만히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도 충분히 좋은 돌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